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새는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간 안 좋으신 분들도 외래 때 운동은 좀 괜찮나요? 뭐 원래 하던 축구 어떤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간이 안 좋은데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간 질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. 뭐 크게 봐서는 뭐 지방간, 바이러스성 감염, 그리고 뭐 간경화, 간경화 중에서도 비교적 기능이 좋은 대상성 간경변증,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.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간은 오히려 운동을 해야 되는 간 질환이에요. 그거 일반인보다 더 해야 되는 질환이고, 바이러스성 감염은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운동을 해도 됩니다. 뭐 특별히 제한을 둘 필요 없고요. 간경화 중에서도 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운동을 해도 되는데요. 제가 제일 걱정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비대상성 간경화, 간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운동을 해도 되는가가 좀 관건이긴 해요. 근데 이게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당연한 게 생각해보면 이 상태의 환자분들은 뭐 운동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없을 거고 임상시험을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라고 무작위 배정 연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찰 연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요.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뭐 메디신이라고 2018년에 발표됐던 논문을 보면은 간경화 환자고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결국 이 근육량을 보존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돼 있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요. 포크란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던 2018년도 이제 그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을 보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. 그래서 환자 개개별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별 연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이제 듣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는 제일 도움 받았던 게 이 2018년에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서 발표됐던 리뷰 논문이에요. 그래서 간경화 환자의 운동이 이제 과연 어떻냐라는 걸 보는데, 이 리뷰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간경화, 특히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는 이제 많이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감소돼 있고 노인처럼 이제 쇠약하다 보니까 이런 그 세 가지가 다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이제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근육량도 증가될 수 있게 되고 그 프레일리티라고 쇠약함도 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삶의 질면,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다만 이런 환자분에서는 운동을 조금 조심하세요라고 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멜드 점수가 20점 이상의 경우, 우리가 간 기능을 평가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차일드 퓨 스코어 외에 멜드 점수가 있는데요. 20점 이상이면 이제 꽤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 20점 이상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운동을 조심하는 게 좋다.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좋다. 첫 번째고요. 자, 두 번째는 터질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맥류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고위험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맥류에 관한 치료, 뭐 결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맥류에 관한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간성 혼수가 자주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게 되면은 간성 혼수의 위험이 또 올 수 있다. 조금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항상 보조자가 옆에서 좀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었고, 네 번째는 복수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복수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붓거나 이제 이런 부작용이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복수에 관한 충분한 치료를 하고 조절이 잘 될 경우에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한다라고 돼 있었고요. 혈소판 수치가 2만보다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빈혈이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, 근데 혈소판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별거 아닌 운동하다가 부딪혔거나 했을 때 점상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빈혈이 심하면 당연히 뛰고 나면 어지럽잖아요.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볼륨이 조금 더 없어진다 그래요. 여기서 얘기하는 볼륨이라는 거는 혈관 안에 이 피가 돌아다니는 볼륨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료제를 드시는 분은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 여기 표에서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한 운동,
산책 이런 거는 다 괜찮고 조금 이제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은 요 환자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이 간경화 운동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연구가 좀 없어서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좀 환자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,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.